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비 및 선수단께서는 2021 K3 리그 19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순준입니다. 오늘 경기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의뢰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양 팀이 만났습니다. 창원시청과 부산교통공사 역대 성적, 득점과 실점 기록, 최근 5경기 성적도 균형을 이룬 양 팀인데요. 먼저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김주원, 김영한, 양준모, 김현중, 한승환, 김동섭, 김슬기, 임예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창원 같은 경우는 일단 왼쪽 측면 수비수인 박경익 선수를 대신해서 오늘 경기는 김영한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 다시 한번 중원 미드필더로는 한승환 선수가 출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최진백 골키퍼, 안재훈, 이승민, 윤병권, 곽성찬, 정현식, 이재승, 이강욱, 한상훈, 최용우, 한건용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부산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간쯤에 이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다른 팀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라운드 휴식을 취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경기가 펼쳐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건영과 이재승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달여 만에 경기를 하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을지 기대가 돼요. 그렇죠. 사실 부산은 조금은 변화가 많이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최근에는 이 대전과의 대패도 마찬가지고 흐름을 좀 한풀 꺾이는 느낌이 나면서 뭔가 경기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간의 휴식 기간 김기화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 역시도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은데 오늘 홈에서 승점 3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단 실점 자체도 최근에 좀 많아졌지만 아무래도 전방에서의 공격력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뭔가 패턴을 좀 만들려는 축구, 시즌 초반에 보였던 이런 속도감 있는 공격을 사실은 최근에는 좀 양준모에 대한 부담이 쏠리다 보니까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한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 직전 라운드에서 김포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력 회복은 성공을 한 창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은 창원시청 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자, 킥오프를 준비하고 있는 최용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염색을 좀 했네요. 네, 머리를 좀 짧게 자르면서 더 이상 머리 변화는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다시 한번 염색을 하면서 본인의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원시청, 오른쪽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공격력이 이번 시즌 많이 없었어요. 네. 계속해서 이번 시즌 이승민과 이강욱이 위치한 오른쪽 측면에 대한 공격력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청주에서 이재승 선수를 새롭게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재승 선수가 사실은 창원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왼쪽 오른쪽 좌우가 다 활약이 가능한 풀백입니다. 네. 자, 지금은 양준모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확실히 창원시청의 공격 양준모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너무 창원은 양준모의 의존도가, 바꿔서 말하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좀 양준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는 양준모를 한 칸 밑으로 내리면서 후방 빌드업에 관여를 시켰고 측면 2선 자원들을 좀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뭔가 김포를 뒷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면서 속도감 있는 공격도 전개가 가능했었는데 확실히 아무래도 김포가 강팀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선수비 후역습 전술이 효과적으로 발휘를 했는데 오늘 사실 부산도 이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이번 시즌 좀 있거든요. 네. 자, 프리킥 이번엔 짧았습니다. 이 부산도 이 위치에서 양준모에게 프리킥 기회를 내준다면 위험하거든요. 네, 양준모 선수가 왼발 프리킥도 날카롭지만 또 오른쪽 측면에서도 반대발로 시도를 하니까요. 자, 박스 안쪽 오른발. 자, 빗 맞았습니다. 어려운 자세였지만 그래도 박스 안쪽에서 기회를 잡았었는데요. 네, 김동섭 선수가 지금은 물론 김동섭이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는 합니다만 부산 수비수들의 접근이 좀 타이밍이 늦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 시즌 김동섭 선수가 한 골에 그치고 있는데 창원시청은 김동섭의 득점이 시급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김민규 선수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물론 김민규가 터져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김동섭에 대한 체력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자, 세컨볼. 자, 볼을 소유합니다.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앞쪽에는 최용우가 막아서고 있고요. 자, 이번에 압박 성공. 한 번에 오른쪽 길게 열어줬는데요. 자, 확실히 양팀 경기 초반 치열합니다. 네, 사실 양 팀은 시즌 초에 첫 번째로 맞붙었을 때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고요. 네, 두 팀만 맞붙으면 굉장히 이 경기는 좀 뜨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라운드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양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양준모와 최용우의 득점이 있었어요. 네, 핵심의 선수들이 그 활약을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흘 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이 창원 축구센터를 홈으로 하는 경남FC와 또 부산의 연고지가 있는 부산아이파크가 또 사실 원조격인 낙동강 더비를 펼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오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다음 주에 있을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중앙에서 양준모 선수가 화려한 턴을 또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경기가 뭐 프로들 팀만큼 역사가 엄청나게 깊지는 않지만 네, 두 팀은 만났다 하면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전적에 있어서도 리그 경기 한정했을 때 양 팀 모두 14승, 13무, 13패. 그러니까 부산이 1승만 더 앞서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네, 봐야죠. 이번 시즌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지난 시즌에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그러니까 최근 5경기 동안 펼쳐진 경기에서도 1승, 3무, 1패. 오늘 경기에 따라서 어느 팀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갈지 양 팀의 팬들만큼 선수들도 치열한 경기가 좀 예상이 되죠. 네, 이번 시즌 득점과 실점도 비슷합니다. 네. 창원시청은 17득점 18실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은 18득점 18실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팀 중에 승리팀이 나오고 또 패배하는 팀이 나온다면 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중원에서 압박 성공 부산교통공사. 하지만 반칙이 불렸습니다. 자, 부산은 오늘 경기 중원에서의 이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전방에서부터 수비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다 보니까 기동력을 좀 잃은 부분이 컸죠. 부산은 한 달간의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즌 FA컵까지 치렀어야 됐고 사실은 핵심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박재성이나 이 정현식 선수도 부상 때문에 선수단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김규하 감독이에요. 그렇죠. 체력적인 부담이 네. 선수들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최용호 선수나 이강욱 선수는 경기장에서 워낙 많이 뛰니까 네, 전체적으로 체력 관리가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을지는 한번 경기를 보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공격 이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살짝 짧았어요. 세컨볼 뒤쪽에 오른발 굴절됐습니다. 자, 지금도 세컨볼 기회를 한번 살려봤던 부산이었습니다. 네. 한건용의 슈팅. 지금 그래도 한건용 선수가 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있을 텐데 이 한건용 선수는 과거에 뭐 경주 한수원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도 활약을 하면서 내셔널리그 팬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 이제 진주시민축구단에서 올해 여름까지 활약을 하다가 좀 좋은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한건영 선수. 그래서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최용우 선수 밑에서 할 텐데 최용우에게 좀 부담이 있는 공격에 대한 짐을 좀 덜어주는 것에 대한 역할이
한건용 선수의 특명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부산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부터 잘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이 어느 순간 좀 많이 페이스가 떨어졌죠. 근데 그 시기를 살펴보면은 최용우 선수가 6경기 동안 무득점을 했던 시기가 또 맞물려요. 네. 그러면서 이강욱 선수도 사실 이번 시즌 득점적인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좀 있고, 곽성찬도 이 후방에서 이 사실은 키패스 역할을 좀 더 앞쪽으로 전진해서 해줘야 되는데 후방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지금도 후방에 네, 머물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전방에서 사실은 저 시즌 초반과 같은 기동력을 좀 회복을 한다면 부산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과연 부산이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으로 공격력이 좀 나아졌을지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도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전반전에 초반이지만 부산이 좀 볼 소유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려섰을 때 그래도 한승환과 김현중 같은 볼란치 선수들의 이 역할 분배가 괜찮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큰 아쉬움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나 창원도 득점이 필요하거든요. 네. 자, 위험한 위치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한건용이 돌아서는 동작을 통해서 반칙을 얻어냈어요. 네, 한건용 선수를 좀 오랜만에 또 이 3부 리그에서 확인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다루는 능력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차례 볼 터치를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클래스가 있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한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승이 위치한 또 왼쪽 측면에서 이재승도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또 왼발 키커 오른발 자비로서 이제 왼쪽 풀백에서 위치를 하는데 왼발 오른발 사실 다 잘 쓰거든요. 이재승 선수가 어느 정도 킥 퀄리티 능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이재승입니다. 자, 부산의 프리킥 기회. 자,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른발에 이재승. 골대! 날카로운 프리킥! 골대를 맞춥니다. 자, 그래도 공 살아있어요. 다시 붙여줬습니다만 킥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재승 선수가 스텝도 그다지 많이 밟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발목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임팩트로만 지금 이 궤적을 감았는데 이순규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궤적으로 골대 상단 쪽을 향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다시 한번 뺏어냈습니다. 자, 바로 이거 기회예요. 밀어줬어요. 최용호 봐야 돼요. 오른쪽 밀어줬고요. 패스가 네. 살짝 짧았습니다. 자, 여기서 반칙. 자, 지금 최용호의 패스는 조금 아쉬웠는데요. 네, 그렇죠. 최용호 선수가 좀 임팩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 초반에 부산이 지금처럼 전방 압박 형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부산은 뭔가 결과물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네. 후반전이 되면서 좀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부산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뭔가 득점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까지 좀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 부산의 압박이 성공하고 이것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한번 잘 잡아냈어요. 골! 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살짝 오프사이드라는 선언이고, 김수현 부심이 워낙 확신을 갖고 들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살짝 오프사이드 같기는 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박스 안쪽에서 가스트래핑 이후에 마무리까지는 지어줬습니다. 네, 터치도 워낙 훌륭했고요. 한건용 선수가 네. 또 그 패스를 왼쪽에서 시도한 것도 또 이재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새로운 얼굴끼리 한 차례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이 왼쪽에서 이러한 득점과 가까운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부산이 시즌 초반에 좋았던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 김희성 선수가 또 왼쪽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왼쪽과 오른쪽 측면을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맞춰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또 김희성 선수가 활약이 좀 저조해지면서 아무래도 아쉬움이 좀 컸었던 부산이었습니다. 자, 전환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자, 왼쪽 터치 측면 좋아요. 한상호 크로스 수비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상훈과 개인적으로는 이재승의 호흡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한상훈 선수가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면서 슈팅의 과정을 관여를 많이 해주고, 네. 이재승은 또 와이드하게 넓은 측면에서 크로스나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턴 플레이도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의 호흡에 따라서 부산의 이번 시즌 남은 경기 활약이 또 성적이 또 좌우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케미가 좀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시즌 지금 경기 초반이지만 부산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이 창원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좀 부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승이 올려줬고 뒤쪽 자, 살아있어요. 있어요.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창원시청 네. 태클로 끊어냈는데요. 창원의 스로잉. 네, 그래도 부산이 한 달 정도 동안 휴식을 한 게 어느 정도 경기 초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창원시청의 수비가 강력한 것이 이 차용환 선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 수비를 잘해주고 있는 이번 시즌이거든요. 네, 특히나 차용환 선수는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니까 예, 안정적으로 일단 후방에서 볼 처리를 해주고 또 공간 커버나 포지셔닝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네. 신장은 조금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태한 선수보다는 좀 더 후방에서 볼을 잘 돌릴 수 있는 김주원 선수가 중용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창원도 수비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자, 천천히 올라가 보고 있는 창원시청. 그 창원이 볼 소유를 원래는 굉장히 많이 하면서 특유의 패턴 플레이, 패스 플레이가 좀 다양하게 일어나는 팀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의 센터백들이 이번 시즌 이 페널티 박스 근처로 접근하는 상대에 대한 움직임을 좀 순간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창원 같은 패턴 플레이, 뭐 패스 플레이 그리고 패스 무브가 좋은 이선 미드필더들을 부산의 과연 수비 라인 잘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자, 일단 뒷구간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최용호가 이겨냈어요. 자, 반대편 최용호 수 마지막 있어요. 터치 네. 살짝 길었습니다. 자, 최용호 몸싸움까지는 좋았었는데요. 마지막 터치가 살짝 길면서 수비 발에 걸렸습니다. 전반 초반이지만 지금 부산의 최용호나 뭐 한건용 때에 따라서는 이재성, 이강욱 같은 공격진의 초반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창원이 오히려 지금 현재는 부산을 괴롭히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뭐 차용환 선수나 뭐 양준모 선수가 한 칸 더 내려와서 이 후방에서의 볼 소유 시간을 좀 늘려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창원입니다. 네. 자, 창원시청은 경기 초반에 공격 지역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의 코너킥 이재승이 준비합니다. 오늘 경기 프리킥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보여줘봤습니다. 자, 뒤쪽에도 뒤쪽 흘렀는데요. 빗슬이 불렸습니다. 자, 확실히 이런 부산교통공사 이 공이 죽어있는 상황, 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데드볼 상황에서 또 높이가 있는 윤병권 선수나 안재훈도 공격에 가담을 하고 또 최용호 같은 선수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이 볼을 그냥 쉽게 처리를 하게끔 냅두지 않거든요. 네. 경합을 해주기 때문에 그 세컨 볼에 있어서도 부산의 선수들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창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산의 공격을 잘 막아서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반칙. 확실히 김동섭 선수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동섭이 뭔가 좀 많은 플레이에 관여를 하는 부분들은 최근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이 플레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동섭이 사실은 높이가 있잖아요. 또 창원이 또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헤더를 통한 김동섭의 포스트 플레이, 또 높이 싸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한다면 부산의 센터백들도 받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요, 네, 좀 좋지 않은 이 수비 동작이기는 했습니다. 네, 발이 늦게 들어갔습니다. 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곽성찬 선수인데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곽성찬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또 곽성찬 선수가 부산에서 하는 역할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곽성찬 선수가 사실은 부상으로 2019년에 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좀 경기를 좀 많이 쉬었는데 그래도 곽성찬의 이 스마트한 플레이, 좀 더 똑똑하고 공간으로의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야만 부산도 좀 더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곽성찬 선수가 사실은 좀 비중이 최근에는 줄어들다 보니까 네. 전방에서 좀 단순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부산입니다. 자, 한 번에 뒷공간 붙여줬는데요. 이강욱이 싸우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강욱의 저런 저돌성은 수비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원도 지난 경기 김포전을 살펴보면
김포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팀 컬러가 상대편에게 좀 신체적인 도전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서 오히려 상대팀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김포에 전혀 밀리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창원이. 그래서 사실 부산도 김포처럼 이강욱이나 최용욱, 최용우 혹은 이러한 공격적인 선수들이 도전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창원이 좀 이겨내지 않으면 사실 이강욱에게나 최용호에게나 좀 더 쉬운 찬스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부산은 한 달여를 쉬고 나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산 입장에서는 일정상의 여유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아마도 부산이 이번 시즌 좋은 순위로 시즌을 마치려면은 이제부터의 이런 순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부산은 리그 7위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승점이 25점이거든요. 상위권에 있는 팀들과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부산에게도 기회는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상위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흐름들 때문에 현재는 7위까지 좀 떨어져 있는 부산입니다. 김동섭이 왼쪽으로 길게 열어줬는데요. 자,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확실히 이런 부분이 김동섭 선수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김동섭이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사실은 임예담이나 김슬기 선수도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김동섭이 볼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역할을 좀 하기에는 김동섭을 좀 더 높이에서 앞쪽 공간에 배치를 시키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창원의 이러한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이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김동섭 선수가 계속해서 좀 볼을 내려와서 받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초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바깥쪽으로 공을 걷어냈습니다. 부산의 스로인. 경기 초반 이후에 계속해서 부산이 공격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승민이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압박을 해주는 창원시청인데요. 천천히 빌드업을 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붙여줬는데요. 네. 돌아섰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강욱 선수의 이러한 과감한 플레이가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지금 옐로우 카드까지 주어지네요. 김영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전에 부산의 공격 패턴이 좀 갇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윤병권 선수가 패스 선택을 하기에는 전방에서 미드필더나 이 최전방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재승에게 패스하고 또 이재승은 과감하게 한 번에 돌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전방에 이강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창원 선수들은 이 경합 싸움에서 이강욱에게 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니까 지금 같은 찬스가 나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라면은 한상훈의 왼발이 보다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반대편 왼쪽 위치에서는 이재승이 골대로 맞추는 프리킥을 한 차례 시도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거든요. 이번에도 두 선수가 서 있습니다. 한상훈의 왼발, 이재승의 오른발. 부산의 프리킥 기회. 왼발 슛! 네. 오, 정면. 자, 이번엔 위력이 조금 약했어요. 네, 지금은 직전에 이 부산 선수들이 좀 벽을 앞쪽에 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상훈 선수는 좀 낮게 처리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할 틈을 공략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규 골키퍼가 순간적인 슈팅에도 당황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경기 양 팀은 좀 인연이 많고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이승준 캐스터가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양 팀을 거쳐간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이승규 골키퍼나 지금은 선발 출전을 안 했지만 정서훈 선수도 사실은 부산 출신이고요. 이재승이나 윤병권도 창원 출신이거든요. 특히나 이재승 선수는 또 최경돈 감독의 어느 정도 이 활용을 많이 받으면서 신임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측면 수비수이기 때문에 창원 팬들이 좀 이재승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친정팀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자, 확실히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다면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그 활약을 바탕으로 이 다른 팀으로 또 이적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지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최용호 등을 제대로 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김주원 선수가 그래도 최용호와의 힘대결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터치 길면서 뺏겼습니다. 오른쪽 파고듭니다. 이강욱 자, 한번 접어놓고 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공간이 있어요.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지금 한상훈 선수가 터치를 여러 번 하면서 슈팅 기회를 노렸었는데요. 그 사이에 수비가 붙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한상훈 선수의 왼발을 좀 조심을 하려는 창원 선수들의 수비적인 도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효과를 발휘를 하긴 했지만 지금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강욱이나 뭐 한건영 선수의 압박을 좀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창원이거든요. 네. 후방에서 빌드업이 흔들리면서 창원이 볼 소유를 하는 시간 자체가 현저하게 적어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또 좀 좋지 않았던 양준모의 도전이었거든요. 네. 자, 양준모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창원시청 선수들은 공격 지역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파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게 공격수 선수들은 볼을 잡지 않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좀 급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창원 선수들이 좀 더 부산 선수들을 좀 거칠게 대하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뭐 한승환이나 김현중 이런 선수들이 후방에서 좀 패스를 받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초반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원에서의 압박이 거센 부산이다 보니까 창원이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후방에서 부산의 프리킥. 지금 득점이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부산 팬들은 그래도 한 달 동안 기다리기 잘했다, 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전반의 흐름은 일단 나쁘지 않은 부산입니다. 자, 지금도 잘 돌아섰습니다. 네. 한상훈 살짝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날카롭게 올려줬는데요. 크로스 깊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확실히 왼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여러 차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입장에서는 이승민에 대한 체력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 이재승이 왼쪽에서 영향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승민 선수가 많이 이 좀 플레이에 관여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좀 뭔가 하려는 책임감이나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재승의 활약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강욱이 좀 더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이승민은 좀 더 수비에만 집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왼쪽 측면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부산의 후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태클이 깊었는데요. 네,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곽성찬이 마음이 급했어요. 네. 지금 얼굴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 지금 김현중 선수가 통증을 좀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오늘 두 팀 모두 신체적인 도전을 많이 적극적으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런 태클 타이밍이 조금씩 늦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부상을 조심하면서 오늘 경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줬는데요. 트래핑하지 못했습니다. 자, 확실히 창원은 공격 지역에서 볼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김민규가 포스트 플레이를 펼칠 때 안재훈과 윤병건이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김민규를 괴롭혀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원톱으로 나선 김민규 선수가 보다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전반의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중앙으로만 패스를 노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창원 입장에서도 김영환이나 황재훈 같은 측면 수비수들이 좀 더 전진한다면 김민규에게 김동섭에게 향한 이 부담을 좀 더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청의 자 수비수들이 나가기 힘든 게 부산의 전방 압박이 워낙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부산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을 때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전방에서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를 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원터치로 밀어줬는데요. 왼쪽 측면. 자, 몸으로 버텨주면서 자, 그대로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는데요. 일단 주심이 두 선수를 불러서 중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김도현 주심이 지금은 왜 파울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임예담 선수에게 좀 설명을 확실하게 해줬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시즌 초반에 부산을 맞부딪혀봤기 때문에 창원 팬들은 부산의 전방 압박이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 기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부산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대. 이러면 좀 기대를 했을 텐데 한 달의 휴식 동안 또 부산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어줬는데요. 김동섭. 박스 안쪽 김동섭. 자, 백킬로. 하지만 그 전 장면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창원시청이 공격적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김동섭의 위치가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좀 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 입장에서는 안재원 선수가 그래도 좀 모험적인 수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리를 좀 이탈하면서라도 본인의 눈앞에 있는 공격수를 좀 타이트하게 마크하기는 성향이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런 뒷공간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 뒷공간을 노려봤던 김동섭이었고요. 사실 창원시청이 김동섭에게 요구하는 플레이가 저런 플레이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한 번에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세컨볼. 네, 지금도 압박을 통해서 공을 가져오려고 했었던 부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건용의 수비. 사실 창원의 이선의 선수들도 어느 정도 스피드가 있고 공간 침투 능력도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임예담이나 김슬기 선수가 볼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실패를 했을 때 상대편 수비수들이 좀 타이트하게 마크를 한다면 오히려 김포와의 경기처럼 공간 쪽에 대한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창원에게는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휘슬이 불렸습니다. 자, 주심이 김동섭 선수를 불러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동섭 선수 입장에서는 견제를 좀 많이 받으니까 부산의 수비진들에게 좀 김동섭 선수가 그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청의 벤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프리킥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왼쪽 측면. 반대편 전환을 해줬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부산. 오른쪽을 공략해봅니다. 자, 전방 공격 숫자 숫자 괜찮은데요? 많아요. 박스 안쪽. 최홍의 터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세컨볼은 계속해서 부산교통공사가 따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드리블 하는데요. 수비에게 약간 막혔습니다. 자, 부산 선수들을 몰아내고 있는 창원시청. 뒷공간 들어가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산이 지금 전방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공격을 시도할 때 숫자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 수비로의 전환 속도도 전방에서부터 수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 수비수들이 받는 부담은 덜어주고 있는 이 전방 압박입니다. 자, 지금도 실수가 나왔습니다. 한상훈이 밀어줬고 박스 안쪽에서 백킬롭. 자, 여기서 곽성찬 밀어줬는데요. 태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창원의 수비진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수비로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네, 김슬기 오랜만에 볼을 잡고 올라갑니다. 김슬기 반대편 길게 연결 떨궈졌는데요. 접근해줘야 돼요. 접근해줘야 돼요. 슈팅! 자, 이번에도 김동섭의 슈팅은 빗맞았습니다. 네, 그래도 김동섭이 희망의 경쟁에서 이 안재현을 좀 밀어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동료가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해줬더라면 김동섭의 시야에 드러났을 필요성이 좀 있었거든요. 네, 좀 더 좋은 찬스로 연결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김동섭이 이 본업이 공격수이기 때문에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이 오랜만에 공격을 자, 이어가봤습니다. 이강욱 출발합니다. 자, 한 번에 오른쪽 길게 열어줬는데요. 이강욱 잡아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이강욱 중앙으로 빼줬습니다. 자, 압박 강하게 붙어주는데요. 넘어졌습니다. 반칙 아니에요. 하지만 창원시청도 여기서 세밀한 플레이가 좀 아쉽네요. 네, 지금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창원이지만 그래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이 삼선 미드필더들의 수비적인 영향력 자체는 나쁘진 않네요. 네. 지금도 곽성찬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그래도 지금은 페널티 박스로 부산 선수들이 접근할 때 굉장히 밀집 수비 형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 입장에서는 슈팅 템포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원시청 볼을 따내고 올라갑니다. 왼쪽까지 연결이 되나요? 자, 태클로 일단 끊어냈습니다. 네, 창원 일단 전반전은 이 전방에서의 패스 퀄리티가 정확도 자체가 너무 떨어집니다. 공격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 창원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를 또 양준모 선수나 차영원 같은 경험 있는 선수들이 좀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부산 중앙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찍어주는 패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뒤쪽에서 미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창원의 반칙.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뭐 곽성찬이나 이 한상호 같은 선수들이 볼을 효과적인 위치에서 잡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을 일단 한건영 선수가 이 중원에서 위치를 하면서 수비수와 이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을 때 바로 리턴 패스로 이 곽성찬이나 한상훈에게 패스를 내주거든요. 어느 정도 한건영 선수가 맡고 있는 역할이 오늘 경기 어떤 부분인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들이 그래도 곽성찬과 한상훈의 초반 영향력을 좀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두 선수가 여러 차례 날카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헤딩으로 떨궈줬는데요. 일단 수비가 높게 뛰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창원시청 압박을 들어가요. 후방에 있는 최진백 골키퍼에게 전방으로 길게 찼습니다. 공격 숫자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경합하는 게 부산은 계속해서 부산 선수들에게 향하고 있거든요. 뒷공간 한 번에 들어간 최용호를 봤습니다. 최용호 자, 살짝 잡고 있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 세컨볼 부산이 따내는 과정에서 그 전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 충격이 좀 있었을 텐데요. 김슬기. 자, 확실히 부산이 공격 지역에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창원 입장에서는 신태한 선수가 빠지고 김주원 선수가 들어왔는데 좀 더 피지컬적이고 높이 싸움에서의 경합하는 과정에서 뭐 김주원이나 차영환 모두 그렇게 많은 우위를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유형의 수비수들이거든요. 볼을 좀 더 잘 차는 유형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최용호 선수나 이강욱 선수가 이 경합을 했을 때 이 두 선수에게 볼이 성공적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부산입니다. 자, 이번에도 부산이 올라갑니다. 천천히 오른쪽 측면 이강욱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이번엔 수비에게 걸렸어요. 다시 안쪽으로 붙여주는데요. 이거에 빗 맞았어요. 네. 자, 수비 지역에서 이런 플레이 나오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상훈 중앙으로 공간 있거든요.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전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동섭 선수는 오늘 정말 쉽지 않다라는 표정이 방금 장면에서도 좀 드러났고 직전에는 안재훈과 계속해서 좀 마찰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윤병건이 김동섭을 괴롭히거든요. 이제 최전방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김동섭 선수예요. 자, 그래도 저게 최전방 공격수의 또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죠. 숙명이죠. 저 부분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창원시청 왼쪽으로 열어주는데요. 자, 중원에서 압박이 거셉니다. 자, 그래도 지금 양준모가 풀어나왔습니다. 네, 태클 시도보다는 조금 아쉬웠죠. 이승민 선수가.
스로인 던져줬고요. 왼쪽 측면 몸싸움 확실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보여줬던 안재훈. 짧은 패스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부분 전술 괜찮았어요.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자, 여기서 김동섭의 득점! 답답했던 창원시청의 공격!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동섭의 저 순간적인 위력이 김동섭 선수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포워드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증명을 한 거죠. 그대로 시원한 득점을 터뜨려줬습니다. 네, 사실은 김동섭 선수가 그래도 경합 한번 지금 장면에서 이제 윤병건과 안재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김동섭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동섭의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실점 패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던 장면이거든요. 전방에서 해결해주지 못할 때 결국에는 수비적인 부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양준모로부터 시작된 이런 전진성이 스로인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도 사실 이번 시즌 계속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로만 접근을 한다면 지금 같은 이러한 부분 전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크로스까지 발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 시즌 계속해서 김동섭에게 향하는 크로스의 퀄리티가 조금씩 아쉬웠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 중요한 장면에서 김동섭에게 정확한 크로스가 배달이 됐습니다. 네, 중앙에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옐로우 카드를 받고 말았습니다. 김동섭. 자, 창원시청은 오늘 3명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김동섭, 김영환, 양준모. 어떻게 보면 또 주요한 자원들이 옐로우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선수들 이 카드 관리 해줘야 됩니다. 자, 부산 끊어냈습니다. 자, 선제 패스 괜찮습니다. 밀어줬고 좋은 패스입니다.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수비가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네, 어떻게든 부산은 전반전에 계속해서 효과적인 이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의 패스 투입이나 선수들의 침투를 통해서 크로스를 시도를 하거나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창원 선수들이 어떻게든 이 부분을 다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예담 선수의 적극적인 수비로 크로스 형태를 차단을 했었고 뭐 한상훈이나 뭐 한건영 선수가 슈팅을 때린다 하도 이 창원 선수들이 몸을 날려서 수비를 다 막아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찬스는 허용은 하지만 현재까지 리드는 창원시청이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창원시청. 오른쪽에서 코너킥 짧게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높게 뜬 공 멀리서 때려보는데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지금 역습을 한 차례 허용할 뻔했기 때문에 곽성찬 선수가 거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슈팅은 해봤어요. 자, 그래도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에서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면서 스코어 1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두 팀은 참 묘한 것 같아요. 네. 만났을 때 성적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도 또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그때도 선제골은 사실 창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4라운드 경기에서 1대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후반전 95분에 최용호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 선수들 입장에서도 또 최경돈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중요한 건 지키는 것보다는 추가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용호가 오른쪽을 뚫어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자, 부산이 전반전 내내 신나게 공격을 이어가 봤는데 결국에는 일격을 먼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이번 시즌 팀의 컬러를 봤을 때 선제골을 기록하거나 본인들이 득점을 기록했을 때 좀 더 플레이나 전체적인 선수들의 분위기가 밝아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점을 허용했을 때는 그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터치로 밀어줬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자, 지금 돌아서는 동작, 턴 동작까지는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한건영 선수가 볼을 다루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세밀한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면 한건영에게도 좀 더 결정적인 찬스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부산이 무리하지 않고 후방 지역에서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살짝 뒤쪽으로 빼줬고요. 선수들 터치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오른쪽 넓은 공간 안재훈 찍어줬습니다. 뒷공간 패스. 자, 최용우에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 지금도 이승규 골키퍼가 발로 또 트래핑을 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원시청이 먼저 선제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쪽은 창원시청이고요. 선제골 이후에 볼 소유 시간이 늘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전방에서 또 부산 선수들은 이 수비가 조금은 루즈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뒷공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기회예요, 창원. 꺾어줬고 양준모 기회 있거든요. 살짝 미끄러져 네. 넘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김동섭이 양준모에게 패스를 넣어줬었는데요. 자, 그래도 창원시청 전방에서 압박을 해줍니다. 부산 풀어 나왔어요. 가스 트래핑 공 살려냈습니다. 자, 부산 중앙지역에서 곽성찬이 올라갑니다. 왼쪽에 있는 한상훈. 자, 등지고 있는데요. 짧게 내줬고요. 최용호 밟아줬고 다시 최용호. 네. 끝까지 수비가 붙어주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황재원의 수비였어요. 창원이 지금은 이제 또 선제 득점 이후에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겼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잘 이렇게 막아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에 창원의 수비 성공이 더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급해질 수가 있는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장면은 최용호나 한건용, 한상훈을 거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패스 플레이가 전방에서 시도가 됐던 부산입니다. 이재승의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오늘 경기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길게 반대편. 자, 어떤 선수 맞고 나갔을지. 네, 다시 한번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 왼발에 한상훈이 준비를 하러 가고 있고요. 자, 아직 전반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전반전 막판에 또 득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팀 모두 사실은 이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비율 자체가 그래도 창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올려줬고요. 펀칭. 다시 중앙으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터치해냈는데요. 자, 수비가 집중력 있게 걷어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창원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임예담 전방에 뛰어가는 양준모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다시 연결. 양준모에게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네. 수비에게 걸렸어요. 자, 그래도 한 차례 빠른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 지금도 압박 성공. 창원이 저희가 좀 내려앉아서 수비한다라는 전반전의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전반전 패턴들을 쭉 살펴보니까 창원이 오히려 역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약간 움츠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 막판 창원시청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예담 짧게 해주고요. 자, 이제 전반 막판이 되니까 창원시청의 수비수들도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소유권이 창원 쪽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자, 뒷공간 한 번에 또 찍어줬고요. 되네요. 크로스. 자, 이것도 교체됐고요. 크로스 슛.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양준모 선수가 좀 욕심낼 법도 했는데 네, 김동섭에게 양보를 했거든요. 자, 김동섭의 슈팅이 아쉽게도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사실은 양준모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이타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김동섭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긴 했지만 주변에 순간적으로 이 양준모 선수가 수비에 견제 없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전방에서 방금 장면에서도 부산의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하프 스페이스 지역 창원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너무 쉬웠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전방에서 수비가 지금 돼줘야 돼요. 아니면 빠르게 좀 내려와서 하프라인에서부터 같이 수비를 하고 또 공격으로 같이 전환을 하든가 좀 팀적으로 공수 간격을 좀 좁히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실점 이후에 그 부분이 완전히 또 사라진 부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9라운드 창원시청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1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김동섭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네. 창원 입장에서는 전반전 초반에 부산의 압박에 좀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역시나 내려앉았을 때 수비를 잘 해내면서 부산 선수들을 좀 더 마음이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퀄리티 있는 공격수인 김동섭의 한방,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부산의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깎아냈다라는 점에서 최경돈 감독의 입장에서는 훨씬 전반전이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태경에서 다시 이영경. 그러나 이번에는 패스가 길었습니다. 네. 자, 박선주 오늘 잘해주는데 이번에 미스예요. 이영경 오른쪽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열립니다. 오픈 슈팅 찬스. 김동윤 올려줍니다. 골! 주간골 이영경. 스코어 3대0. 와,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도 이영경의 장점이 또 나왔죠. 그렇죠. 골문 앞에서 슈팅을 때릴 법도 한데요. 침착하게 비어있는 우리 선수 보고 볼 내어줬고요. 그 선수가 이영경 머리 보고 크로스 올리고 이영경의 마무리. 침착했고 깔끔합니다. 자, 이게 스트라이커다.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실수 너무 치명적이었고요. 네. 또 진상민이 들어오자마자 좋은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아, 역시 이영경 선수 재능이 있는 선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결정력이 좋습니다. 네, 재능이 많은 선수예요. 네.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점 한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강릉 시민도 됐듯 말듯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상승세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도 열려요. 자, 아직 있어요. 접어놓고 김양우예요. 경기 끝남을 알리기 위해서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4대0. 김양우 선수에게 이런 찬스는 쉽습니다. 네, 세게 골을 박아버리는 김양우고요. 김양우는 이렇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10번째 득점을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김양우입니다. 시즌 10호 골과 함께 오늘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택배를 보내줬어요. 완벽한 김양우 패스였고. 선수가 왼발로 슈팅 페인팅 한번 딱 주고요. 네. 그다음에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침착하게 정석적으로 파포스트 보고 밀어넣는. 때문에 파주 선수들이 공략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패스 연결됐습니다. 박동훈. 공 살았습니다. 박동훈 낮게 올려줍니다. 뒤쪽! 양주가 먼저 서치골. 오호! 양주가 먼저 서치골을 가져갔습니다. 네, 양주의 이 뒷공간 쪽으로의 침투를 박동훈이 가져갔었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까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흘러나온 볼이 처리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 볼이 그러면서 김경훈에게 향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공을 끝까지 살려냈고요. 굉장히 강하고 낮게 올려줬습니다. 자, 사실은 후방 쪽에서 이 박동훈의 침투, 이 패스가 조금은 좀 운 좋게 많이 연결이 된 부분도 있었지만 파주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가져가 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김경훈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크로스가 또 문진용 선수가 클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볼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양주 선수들 중앙 수비수들은 오늘 모든 이 파주의 코너킥부터 슈팅을 다 몸으로 막아내주고는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올라오는데요. 자, 이거 들어갔어요. 문진영의 득점이
득점이 터집니다. 자, 이제 경기는 다시 한번 리셋됩니다. 스코어 1대1.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몇 개의 코너킥을 시도를 하면서 겨우 한 골을 이제야 기록했는지는 잘 세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문주용의 코너킥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박철 골키퍼의 판단은 이번엔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문을 비우고 펀칭을 위해서 나갔었는데요. 그 뒤쪽에 기다리던 문진영이 침착하게 골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높게 처리했던 파주의 이 코너킥 패턴,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잘 먹혀들었고요. 그렇죠. 박철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정말 결국에는 수많은 코너킥을 가져간 끝에 결국 골키퍼 정진욱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FC 서울에서 이제 임대 영입을 하면서 네 보겠습니다 지금. 떨어진 거. 자 공격. 네. 네. 걷어냅니다. 좋은 네. 네. 맞았었는데요. 자 지금 페널티킥인가요? 주심이 찍었습니다. 네. 경기 초반 김해성 축구단이 PK 기회를 맞습니다. 자 양팀이 경기 초반에 중앙을 좀 거치기보다는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하는 이런 패스들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네. 지금 일단은 김해시청이 그 전방 투입 과정에서 지금 한 차례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루안의 헤더였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김민준 선수가 네. PK를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성욱 선수와 이제 김민준 선수가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심은 이 정성욱 선수의 반칙을 또 선언을 한 모습입니다. 루안의 득점 기회. 루안 PK. 루안 슛! 자, 선제골 기록하는 김해청 축구단입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은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이제 골키퍼가 반응도 할 수 없게 굉장히 타이밍을 뺏어가는 좋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안 이번 시즌 7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자 루안 선수가 이렇게 또 득점을 하면서 지금 이제 김해시청이 일단은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양팀이 어떠한 전술 변화를 통해서 경기를 운영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선제골이 어느 팀에서 나오느냐, 양팀 모두 선제골을 넣었을 때 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해시청의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앞선 6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었는데 그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반면에 또 대전한국철도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허용한 4경기에서 2무 2패를 거두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과연 한 팀은 오늘 경기에서 한 팀은 좋은 징크스를 이어가고 한 팀은 안 좋은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록만 살펴보면 오늘 김해시청의 승리가 또 점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것을 알 수 없고 또 그렇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선수들의 활약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강이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루안 헤더. 자, 세컨 골 중앙에서 네 나왔어요. 자, 서정진! 추가골 기록합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스코어 2대0. 자 지금은 루안 선수가 마지막에 발을 대면서 루안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 전에 이 서정진 선수의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칩샷으로 골키퍼까지 따돌리는 이런 슈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골 장면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루안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시즌 8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정말 좋은 본인의 득점 페이스를 또 이어나갈 수 있게 됐고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서정진 선수가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배천석의 패스가 워낙 좋았어요. 네, 루안 네.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 골라인 넘어가기 전에 루안 선수가 터치를 하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 루안 선수의 득점으로 또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스 안쪽 붙여줬습니다. 자 좋아요. 세컨볼. 세컨볼 따냈습니다. 오른발. 자 정민우. 따라가는 득점 정민호. K3 리그 득점 1위다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역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고 이 장훈기 선수가 반대로 돌려주면서 정민 선수가 결국 마무리 슈팅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민호 시즌 13호 골을 기록합니다. 본인 진영에서 김해시청 김민준 여유롭게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헤더 세컨볼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준. 자 좋습니다. 김민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자, 헤더! 골! 추가골 기록합니다. 김해청 축구단. 자 역시 물론 김해시청이 이렇게 모르다가도 한 방에 있는 팀입니다. 이런 한 번의 크로스 그리고 헤딩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해시청 주한성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 주한성 선수가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오면서 또 헤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주한성입니다. 시도해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이번엔 대전의 공격. 이동현 뒷공간 패스. 자, 공간 났는데요. 터치 좋았습니다. 내주고 빼줬고 자, 박스 안쪽 자, 골! 따라가는 득점 스코어 3대2. 자, 지금은 송수영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벌려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 동료가 내주면서 굉장히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송수영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고 송수영이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교체에서 들어온 송수영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 김승희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 또 통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빼줬던 유현승이었고 송수영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경기 진행. 자, 나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짧게 내주고요. 이동현 붙여줬습니다. 네, 좋아요. 네. 등지고 있습니다. 세컨! 빼고 왼발 골! 동점골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송수영. 자,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컨트롤한 이후에 내주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동점을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대전입니다. 이러면서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일단 이 장면 보시죠. 굉장히 잘 빼줬고 지금 환상적인 왼발 득점이 있었습니다. 입니다만 창원시청이 수비에 막혔고 이번에 오른쪽을 향해 봅니다. 박경록 패스 굴절됐고 그 장면에서 좋은데요? 조양기 들어갔어요. 조양기 선수의 슈팅 굉장히 날카롭게 구석으로 꽂히면서 상당히 어려운 코스였는데 골망을 가르면 선제골을 만들어낸 조양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 선수 등록 기간에 조양기 선수가 이제 김포 FC에 합류를 했고요. 오늘 최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줬던 조양기인데 사실 높이를 활용한 공격 때는 조양기 선수가 오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왼발 마무리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갔죠. 등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슈팅을 이어갔었던 조양기였는데 하지만 결과는 골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지금 곧바로 차용환 선수가 역시나 조양기 선수를 맨투맨 마크를 했었는데요.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저 가슴 트래핑이 워낙 좋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등진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공을 떨궈놓고 지체 없이 슈팅까지 이어서 골을 만들어냈던 조양기였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스피드와 그리고 힘, 버텨주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 정면 내줬습니다. 박스 있어요. 안쪽! 박스 안쪽 슈팅! 창원시청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18번 임예담이었어요. 네. 자, 이른 시간에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실점을 했던 창원시청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것 임예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또 김민규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창원시청입니다. 저희가 김포FC 선제골 이후에 일단 느린 장면 다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겨내고 그 틈바구니를 꽂아 넣었던 임예담의 슈팅. 자, 김민규의 발끝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양준모의 패스를 사실 저 패스를 김슬기 선수가 연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의 행운도 따라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박스 안에서 임예담의 집중력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수비 왼쪽에서 상대 수비 2명이 앞에 있습니다. 박스 안 붙어줬어요. 정면 지역 헤더! 들어갔어요! 두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FC. 다시 한번 오늘 경기 멀티골 기록하고 있는 조향기입니다. 네, 역시나 굉장히 높이가 있는 조향기. 오늘 크로스가 조향기의 머리로 오기에는 다소 낮은 감이 있었는데요. 결국 종료를 앞둔 시점에 조향기가 헤딩으로 득점까지. 김포FC에 합류한 이후에 곧바로 선발 출전 그리고 멀티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머리로 한 골, 발로 한 골. 정말 고정훈 감독 조향기 선수를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조양기 선수 바로 앞쪽에서 헤딩이 클리어가 됐어야 했는데요. 창원시청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실점이었고, 그리고 김포FC의 조양기 선수는 머리로 끊어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창원시청의 소유권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붙여줬습니다. 높게 떴어요.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에요. 네, 타쿠마가 이 PK를 얻어낸 것 같은데요. 주심은 정말 단호하게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프하는 순간 뒤쪽에서 강신명 선수가 타쿠마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페널티킥으로 양 팀의 승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도 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양준모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양준모 슛 들어갔습니다. 양준모의 통. 2021 K3 리그 19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대0 김동섭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반 초반에 분위기를 워낙 잘 잡았었죠. 전방 압박이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굉장히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위력적인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결국에는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창원에게 철퇴를 한 방 또 맞았습니다. 네. 자, 확실히 전반전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팀은 부산이었지만 선제골은 창원시청 쪽에서 나왔고요. 확실히 창원시청이 그래도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은 공격력이 좀 아쉽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득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창원 입장에서는 이 리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네. 사실은 최경동 감독이 시즌 초반에만 해도 그렇죠.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오른쪽이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경동 감독이 사실은 아마추어 팀들만 운영을 해보고 감독을 맡았었기 때문에 성인 무대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대응이 아쉽다, 이런 평가들을 계속해서 받았었는데 네. 이번 시즌 앞두고서 사실은 최경동 감독이 좀 경질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지휘봉을 잡으면서 시즌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최경동 감독이 팀을 만들고 또 경기 중에 상대에 따라서 대응하는 능력이 세 번째 시즌을 맞으면서 어느 정도 큰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같은 팀은 선수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젊은 선수들을 리빌딩하면서 선수단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최경동 감독의 성장 또한 저희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팀이거든요. 네. 자, 아무래도 그 중심은 뭐 양준모라든지 차영환 선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도 힘을 내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창원이고, 결국에는 선제골도 또 한번 양준모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베테랑인 김동섭이 다시 한번 득점을 오랜만에 기록을 하면서 이 김민규와의 경쟁 구도에서 어느 정도 앞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중원 지역에서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부산도 공격 지역에서의 세밀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곽성찬 올라갑니다. 태클러. 자, 지금 태클이 늦었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곽성찬도 전반전에 경고를 하나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는 그래도 경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차영환 선수가 지금 장면처럼 이렇게 수비 커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또 영리하게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는 차영환이기 때문에 부산이 지금 후반전이 되면서 다시 한번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득점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찍어줬습니다. 창원 잘 풀어나왔어요. 왼쪽으로 열어줬는데요. 자, 양준모에게 향하는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수비가 걷어내면서 창원시청의 스로인. 이제는 득점이 필요해진 부분은 부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나아갈 텐데, 이렇게 된다면 창원이 김포와의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공간적으로의 패스와 또 선수들의 침투, 이런 부분이 좀 더 후반전에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반칙 선언이 안 됐습니다. 부산의 스로인.
또 확실히 부산도 저 위치에서 프리킥을 또 줬더라면 양준모의 날카로운 킥이 있거든요. 자,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최용우 찍어줬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자, 현재 패스 괜찮습니다. 밀어줬고 이강호 박스 안쪽 접어놓고 이강호 왼발 네. 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강욱이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네, 그래도 저런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강욱이 역시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측면 공격수라는 뜻이고, 지금 장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최용우에게 패스로 연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각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욱이 왼발로 시도를 했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강욱에게 연결됐을 때는 저러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온다라는 점, 창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이 살짝 높았는데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른쪽 열어줬고요. 이강욱 자, 속도 살려볼만 하거든요. 이강욱. 몸 열어서 받고 스피드 살려봅니다. 이강욱 살짝 넘어졌는데요. 자, 손에 맞았어요. 네. 자,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해봤던 이강욱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라운드가 미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강욱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핸드볼 반칙이 되겠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장면도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강욱 선수가 더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동료의 접근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이강욱 입장에서는 충분히 김영환과 1대1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트래핑이 조금만 더 앞쪽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었다면 김영환 선수는 사실 잘 막아내주고는 있지만 이강욱을 몇 차례 정도 아무래도 이강욱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이강욱 선수 입장에서는 김영환과의 1대1 싸움이 후반전 남은 시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심지어 김영환은 옐로우 카드를 한 장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강욱을 상대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지금은 부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심판을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김도현 주심을 맞고 볼이 창원에게 향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접 프리킥으로 김도현 심판이 부산에게 소유권을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김도현 주심 발에 맞으면서 공격이 지연됐던 상황입니다. 전진 패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지금도 김동섭의 터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김동섭이 오늘 경기 골을 기록해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전 마지막에 나온 찬스는 정말 아쉬웠어요. 네. 그래도 어떻게 됐던 간에 김동섭이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장면이었었고, 지금 부산 입장에서는 제가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드필더의 활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지금 곽성찬을 제외하면 사실은 정현식 선수도 좀 더 이 볼을 잡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정현식이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부산의 선수들의 패스 퀄리티가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한번 접어놓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몸싸움. 자, 자, 연결됐습니다. 양준모 패스 선택. 자, 몸싸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칙 아니에요. 네. 자, 그래도 수비가 넘어져 있으면서 끝까지 볼을 소유해줬습니다. 네, 저희 재미있었던 장면인 게 볼을 좀 지키기 위해서 다리 사이에 끼면은 보통 간접 프리킥이 선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의 수비수도 지금 다 추가적인 동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예담이 크로스를 올려줬는데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스로인이 선언됐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누워 있었던 그 부산 선수가 누구였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영리했던 거예요. 네. 만약에 저 볼을 다리 사이에 잡고 좀 일어나는 모습을 취했었더라면은 여지없이 김도현 주심이 이 프리킥을 선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아, 영리한 수비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창원시청 압박 성공했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굉장히 특별하고 묘하다라는 것이 부산에 또 한 번 후반전의 리듬이 좀 올리면서 공격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창원이 전반전과는 또 다른 상황. 네, 이 장면이었는데 이재승 선수로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볼을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이재승 선수는 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동료들이 좀 처리를 해주기를.
그래서 김슬기 선수 좀 도전을 늦었지만 한번 해봤고요. 양준모가 올려줬습니다.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트래핑이 살짝 뒤쪽으로 흐르면서 공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양준모 전진 패스 밀어줬고요. 김슬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슬기 크로스 올려줬는데 크로스가 길었습니다. 높게 뛰었는데요. 상대에게 향했습니다. 자, 창원시청도 여유롭게 경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볼 처리가 한 2차례 정도 한건용이 좀 늦었고요. 사실은 한건용의 패스 타이밍이 늦었다라기보다는 지금 부산 선수들이 빠르게 나아가야 하는 타이밍인데 좀 움직임이 좀 적었어요. 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떨어진 공. 자, 여기서 같이 부산 또 빠르게 나가줘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지금도 선수들이 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부산이요. 장원식 화이팅! 자, 부산이 오히려 후반전에 공격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최용우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외로워 보여요. 네.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최용우 선수가 볼을 잡고 경합에서 승리했을 때 그제서야 또 나가기에는 사실은 창원도 이번 시즌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수비 복귀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빠른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창원보다 좀 더 빠르기 위해서는 공격수가 좀 더 빠르게 공간 쪽으로 침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산이거든요. 자, 백힐로 내주려고 했는데 약간 공이 밟히고 말았습니다. 자, 확실히 후반전에 창원시청도 양쪽 측면에 위치한 선수들 김슬기와 임예담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창원이 전반전과 다르게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자, 내려가다 김동섭 보니까요. 다시 좋아요. 김동섭 슛!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김동섭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었는데요. 아,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김동섭에게 완벽한 찬스가 나왔고 그래도 윤병건 선수가 파울하지 않는 선에서 김동섭에 대한 견제를 가져가줬었기 때문에 김동섭 선수가 편하게 슈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김동섭의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이 전반전에 보여줬었던 혹은 후반 초반에 보여줬었던 이 전방 쪽에서의 뭔가 하려는 플레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수비적으로도 지금 창원이 어느 순간 라인을 끌어올린 이유가 부산 선수들이 기동력을 좀 후반전에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득점을 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뭔가 플레이가 약간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규하 감독이 2명의 선수를 또 동시에 교체를 하거든요. 자, 김희성과 최정용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경기 분위기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김규하 감독이에요. 지금 곽성찬 선수와 한건영 선수에 대한 교체인 것 같죠. 자, 일단 김희성과 최종용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볼다툼 치열한데요. 태클.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창원시청의 프리킥. 네, 한건영 선수는 그대로 있고요. 일단은 시간이 좀 보면서 저희가 두 선수에 대한 위치 변화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백힐 패스. 자, 다시 이어받는 김동섭. 이어서 슈팅까지.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현중의 슈팅. 네, 전반전과 비교해서 지금 창원 선수들이 부산의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는 횟수들이 현저하게 막 늘어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원 선수들이 또 김현중 같은 선수들도 흘러나오는 볼에 대해서 공격에 가담하면서 이렇게 슈팅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전반전에 비해서 부산교통공사의 후반전 분위기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창원시청의 스로인.
전반전에 비해서 부산의 전방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느슨해졌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 이어나가는 창원시청,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자, 임예담 볼 잡아냈고 백킬로. 자, 살아냈어요. 네,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양준모 센스 있게 찍어줬는데요. 한번 접어놓는 과정. 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한승환 선수를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최정현 선수가 볼을 좀 클리어링을 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압박을 하면서 사실은 패스미스가 그 전에 발생했던 창원인데 한승환 선수가 또 전방에서 수비로 복귀하는 과정,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위치에서 코너킥으로 이어가는 창원입니다. 양준모가 코너킥을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높게 뜬 공. 자,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가 공을 건드렸습니다. 자, 빠르게 부산은 올라가는 부산. 빠르게 가야 돼요. 네,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중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요, 원터치로 네. 돌려주는 과정. 네, 근데 아직 자, 그래도 어드밴티지가 뒤쪽에서 있어요. 올라오는 선수가 있어요. 자, 반대편 측면 봐야죠. 네, 중앙에서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원터치 패스 올려줬는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결국에는 공격수 맞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부산이 역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자, 이렇게 기회가 무산되고 맙니다. 지금은 최용호 선수가 이 수비수 뒷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속도를 기억하면서 부산은 공격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체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승민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김희성 선수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곽성찬 선수 자리에는 최정용이 투입되면서 사실상 부산은 4-1-4-1 형태에 가까운 좀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김규하 감독입니다. 네. 자, 지금 김슬기 선수가 그라운드에 앉아 있는데요. 자, 부상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교체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경돈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슬기 선수가 이 전방에서의 최근의 활약이 좀 더 좋아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김슬기 선수의 이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벤치 자원에서는 타쿠마라든지 이현성이나 김동희, 또 때에 따라서는 정서훈, 최근에 정서훈 폼이 굉장히 좋은 창원이거든요. 언제까지 정서훈 선수도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서훈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김슬기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 아웃되고요. 그 대신해서 정서훈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정서훈도 다시 한번 부산, 친정팀인 부산을 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정서훈의 폼이 창원에서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자, 확실히 후반전에 경기력이 살아난 창원이기 때문에 과연 정서훈이 어떤 활약 보여줄지. 바로 들어가자마자 지금 김영환 타이밍 좋은데,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정서훈. 자, 들어가자마자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정서훈 자, 선수가 근데요, 미끄러졌나요? 지금 슈팅을 하고 나서의 과정에서 지금 정서훈 선수가 부상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강욱 선수도 이 그라운드 상태 때문에 좀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서훈 선수 이렇게 되면은 좋지 너무 않아 아쉽네요. 보입니다. 네. 좋지 않아 보여요. 자, 창원시청은 김슬기 선수를 불과 1분 전에 부상으로 잃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서훈 선수는 교체 투입된 지 몇 초 만에 불과 슈팅 한 차례를 기록하고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그라운드에 누워 있습니다. 네, 양준모 선수도 바로 X 표시를 했고 공격수들이 물론 하프타임에 몸을 풀기는 하지만요. 정서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첫 번째 터치가 또 슈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힘을 활용하는 임팩트로 또 정서훈 선수가 인프런트로 지금 슈팅을 때렸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디디는 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쪽 발인지는 상태를 좀 근데 왼쪽 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왼쪽 이 허벅지 부근에 테이핑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정서훈 선수가 슈팅 이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자, 이런 바로 또 교체 카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창원시청이에요. 이현성 카드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팅 장면에서 이 궤도와 세기를 고려를 했을 때 정선 선수가 인프런트로 슈팅을 때린 건데 그럴 때 사실은 디딤발이 좀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힘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네. 그게 무릎일지 발목일지에 대한 상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선 선수 첫 번째 슈팅이었는데 움직임 자체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네. 교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부상은 저희가 어느 팀의 특별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부상은 아쉬울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최용호! 자, 저기서 볼 따내는데요. 결국에 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순간적으로 최용호 쪽에 기회가 왔었는데요. 자, 최진백, 이승규 골키퍼가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최용호 선수였기 때문에 수비수와 경합하면서 어떻게든 슈팅까지 연결을 시켜봤고요. 뭔가 창원 입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모호해진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부산이 좀 살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앞서 좋은 기회 이후에 부산교통공사가 조금씩 공격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입장에서는 벤치에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이라면은 뭐 김우진 선수가 높이 싸움을 위해서 투입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지만요. 손하늘이나 오늘 경기는 또 박지현 선수도 이번 시즌 처음으로 벤치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에 대한 활용도 김기화 입장에서는 이런 타이밍에 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패스 연결은 잘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창원 입장에서는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 리빌딩에 성공적으로 최경동 감독의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임예담 선수나 한승환, 김현중 선수들도 그리고 또 김영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나이가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다 보니까 기동력을 지금 유지를 후반전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산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 나온 선수들도 그렇고 이번 시즌 계속해서 베테랑에 좀 의존하는 느낌이 있는 김규화 감독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부산이 손하늘 선수가 00년생인데 활용을 좀 하기는 했었지만 그 횟수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기는 했었고 김호준 선수나 송수미 선수는 사실 기회조차 받고 있지 못하는 공격 자원이고 또 부산 입장에서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안여운 선수도 있거든요. 자,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가 이적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부산이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수단 자체에는 굉장히 이 부분을 또 한번 김규화 감독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그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날카롭게 올려줬고요. 수비 집중력 높습니다. 자, 창원은 이렇게 되면 한번 빠르게 나가보는 거를 노려볼 것 같은데요. 김현중 중앙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연결이 됩니다. 잘 밟아줬고요. 오른쪽에 창원의 돌아가는 오른쪽. 것도 있는데요. 연결이 잘 됐습니다. 양준모예요. 양준모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비 커버. 자, 그래도 지금 또 수비로 전환하는 타이밍 보세요. 네, 정현식의 수비였습니다. 전방 압박 가져가는 창원시청. 오른쪽 측면 끊어내는 창원시청. 자, 확실히 후반전에 창원시청 선수들이 여유를 더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창원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볼이 온 느낌이거든요. 부산 선수들이 좀 실수가 잦아지고 있는 자, 패스 플레이가 완벽한 패스 플레이로 네, 살아납니다. 양준모 짧은 패스 수비에게 굴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창원의 패스 플레이 패턴이 지금 후반전 되면서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측면에서 이강우 선수가 힘을 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강우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사실은 부산 선수들 접근하는 타이밍, 뭐 주변 동료들의 접근, 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선수들이 공격에 다른 역할을 또 선수들이 보여주면서
나도 부산의 공격을 이끌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김규하 감독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이강욱, 최용호, 이승민 아니면 공격 저희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부산 선수들 부산 중계 듣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계속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부산이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지는 이강욱이나 최용호나 이승민이거든요. 자, 후방 지역에서 아까 정면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강욱 측면에서 스피드 살려봅니다. 이강욱의 크로스 반대편 넘어가는데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 전에 골라인 아웃됐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김희성 선수는 지금 적극적으로 박스 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이강욱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최종용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이 됐지만 이렇다 한 활약이 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정현식 선수도 볼을 만지는 횟수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방으로 패스하는 투입의 퀄리티가 살아날 수 있는 부산이기 때문에 참 부산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현재의 상태이고 김규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19년 이후에 사실은 현재까지는 가장 좋지 않은 순위권에 속해 있는 부산이에요. 네. 자, 이거는 이강욱 1대1 해줘야 돼요. 이강욱 1대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다시 반대편 붙여주는데요. 애매한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등지고 있는 김동섭. 자, 잘 돌아섰습니다. 네.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이현성 선수가 영리하게 볼을 흐름을 살려내면서 돌아섰기 때문에 정인식 선수 입장에서도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오른쪽에서 창원시청의 프리킥. 사실은 부산 입장에서는 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박승욱 선수가 포항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여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수단을 주전 선수로 활용하는 선수가 사실은 팀을 좀 이탈했다라는 점, 또 김규하 감독 입장에서는 박승욱 선수를 적재적소에 어느 타이밍에 어느 포지션에 놔도 제 역할을 보여줬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신뢰를 보여줬었는데 팀의 핵심인 박승우 선수의 이탈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박재성 선수도 부상 때문에 이번 시즌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선수가 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살아난다면 부산 입장에서는 중원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규하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번 시즌의 흐름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야지 또 부산교통공사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크로스 길게. 자,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이 아쉬워요. 네. 사실은 측면에서의 크로스 한 두 차례 정도만 어느 정도 잘 연결이 됐었더라면 특히나 또 한상훈이나 이강욱 쪽이기 때문에 크로스의 퀄리티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산입니다. 확실히 부산은 최용우라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전방에 있는데 최용우에게 볼이 오늘 경기에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우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득점을 하고 경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려면요 어떻게 됐던 간에 본인에게 볼이 좀 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본인이 힘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비수를 괴롭히든 효과적이고 위협적인 슈팅으로 이 공격수로서 템포를 좀 유지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최용우가 경기가 잘 될 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오늘 경기 좀 있습니다. 이강욱 크로스에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지금도 이강욱의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에서 수비수 2명이 있다 보니까 이강욱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돌파를 하기에도 어렵고 크로스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수비수의 발끝에 걸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강욱 선수에게 공이 향했을 때 좀 더 주변 선수들이 이강욱 선수를 침착하게 혹은 주변 동료를 활용할 수 있게 말을 해주고 이 접근도 좀 빠르게 가져간다면 이강욱 선수가 좀 더 선택지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펀칭 안쪽. 자, 다시 붙여주는데요. 약간의 굴절. 볼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 다시 공격을 이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박스 안쪽 붙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경합하는 장면에서 네.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김영환 선수는 허리 쪽에 대한 충돌이 좀 컸던 부분이 있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창원시청은 김슬기와 정상훈 선수를 부상으로 잃었기 때문에 이 벤치에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어났습니다. 창원시청의 프리킥. 자, 전반전에 나온 김동섭의 선제골로 창원시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양 팀은 75분 이후의 실점이 가장 많은 시간대 팀들입니다. 네,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백킬로 센스 있게 살려냈습니다. 양준모. 자, 여기 볼이 어떤 팀의 볼이 될지. 네, 지금 창원 쪽으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김희성 선수가 뭐 이번 시즌에는 윙 쪽으로 측면 공격수로 활약을 했었지만 원래 역할 자체는 이렇게 수비수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김희성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를 한 차례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자, 다리 사이로 잘 빼냈습니다. 왼쪽 측면. 자, 계속 골 올라가는데요. 나옵니다. 네, 골라인 아웃됐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김영환 선수가 다리 사이로 공을 빼는 움직임, 센스 있는 드리블을 한 차례 보여줘봤습니다. 사실은 창원 입장에서는 또 최경동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는 팀의 레전드급이라고 볼 수 있는 박경익 선수를 이번 시즌 계속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 김영환 선수처럼 이렇게 새로운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또 필요하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김영환 선수의 활약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흐름이고요. 헤딩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슈팅까지 가져가 봤는데 정면이었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 수비수를 미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원 입장에서는 제가 전반전이 끝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골 넣지 않으면 오히려 부산에게 결국에는 또 따라잡힐 수가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양준모. 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드리블을 시도해봤는데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양준모 선수가 굉장히 기술적인 턴 동작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재현 선수가 속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저게 들어갔더라면 또 양준모의 클래스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을 텐데요. 양준모 선수는 그렇게 되면 이번 시즌 하이라이트로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계속해서 창원시청은 양준모 선수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중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뭐 양준모 선수가 득점을 하고 PK도 넣고 프리킥으로 어시스트도 하고. 네, 기점 역할도 많이 해주고. 네. 그러니까 양준모 선수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적지 않은 축에 속하는 선수인데 뭐 굉장히 도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독일에도 또 하브리그로 또 도전도 해봤었고요. 네. 양준모의 활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보이고 있는 창원입니다. 자, 중앙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창원시청의 프리킥. 그러니까 창원은 지금 뭔가 도망칠 수 있는 골을 한 골 더 추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앞선 라운드에서도 양 팀의 맞대결일 때 최용우의 한 방이 결국 당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최용우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패스가 약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이 흐를수록 양 팀의 경기 한 골 싸움이 됩니다. 네, 이제 두 팀 모두 밸런스를 지금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놓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임예담 안쪽 들어가는데요.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패스 반대편 찍어주는데요. 괜찮은데요. 빠르게 나와서 잡아내는 최진백 골키퍼. 네, 그래도 지금은 한승원 선수의 패스도 괜찮았고요. 최진백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방금의 창원의 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은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패스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패스 미스예요. 이거는 빠르게 나가고 당연히 연결됐어야 되는 패스거든요. 자, 분위기가 확실히 후반전 들어서 급격하게 다운이 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에요. 뭔가 분위기가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실수가 나오고
그 분위기를 다시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오면 또 다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확실히 계속해서 저희가 이 그라운드 안에서의 베테랑의 역할을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은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딱히 눈에 보이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동섭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확실히 저런 플레이는 최용우 선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최용우 선수 쪽으로 볼이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창원은 결국에는 후방에서 패스를 돌리다가 부산의 전방 압박이 느슨한 타이밍을 놓쳐서 패스 하나 나오니까 어느새 양준모가 패스를 받아서 김동섭에게 연결하고 더 좋은 위치에서 김동섭은 파워를 얻어내고 그러니까 부산하고 형태 자체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최전방의 공격수를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오늘 경기 현재 스코어를 만들어놨습니다. 살짝 먼 위치인데 차영원과 양준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의 프리킥 기회. 차영원 때려봅니다. 최진백이 잡아냈습니다. 오늘 뭐 양 팀의 키커들의 킥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지금도 차영원이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직접 슈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후방에서 찍어줬는데요. 최용우를 향한 패스. 최용우 맞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창원시청의 이제 스로인. 시간대가 다가오면 김기화 감독은 마지막 카드를 이렇게 된다라면은 김우진 선수를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김우진 선수를 투입하면서 또 다시 한번 높이 싸움을 걸어볼 김기화 감독이 되겠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창원과의 첫 번째 대결에서 최용우 선수의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김기화 감독은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창원에게 추가 실점을 최대한 하지 않는 타이밍을 찾다가 김우진 선수의 투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방 쪽으로 이제 막판에 볼을 좀 투입을 하면서 세컨볼 싸움을 노려볼 거고요. 그 부분이 지난 양 팀의 첫 번째 맞대결처럼 창원이 다시 한번 그 패턴에 당할지는 최경동 감독의 전술적인 대응이 지금부터 중요하겠습니다. 네, 김동섭이 볼을 잘 지켜줬습니다. 자, 김동섭 다시 너무 이어받는 공간이 김동섭. 많아요. 네. 최진백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지금 양준모의 패스가 조금만 더 김현중의 패스가 조금만 더 감겨서 들어갔었더라면은 아쉬움은 분명 있었지만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최용우 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수비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지금 부산 선수들은 서로 볼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동료에게 손짓이든 뭐 접근을 해서든 계속해서 볼을 받고 전방에서도 어떻게든 몸을 비비면서 이 공을 지켜내줘야 됩니다. 자,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자, 경기 빨리 끝날 수 있을까요? 벗어납니다. 자, 그래도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이현성의 네. 슈팅. 무게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쏠려있는 부산이고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현성에게 너무 큰 공간이 있었고요. 자, 이거는요. 네. 자, 지금도 위험했어요. 확실히 중원에서 볼을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입니다. 네. 지금도 수비가 빠르게 나와서 막아냈고요. 하지만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구교철 선수를 투입을 하네요. 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최용우를 빼줍니다. 그리고 구교철을 투입하네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구교철, 윤병권, 안재훈 셋 중에 한 명이 공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수가 나오고 5번 구교철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오히려 3백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상훈 선수가 일단은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를 하겠고요. 자, 일단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간 부산이고요. 이 교체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네, 3백보다는 지금 윤병건 선수가 일단 풀백으로 이동을 했고 이재승을 한 칸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형 3백에서 4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술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 김규화 감독이고, 어떻게든 지금 이렇다 한 패턴 플레이를 계속해서 중원으로 투입하는데 패스 미스가 나오고 패스가 끊기다 보니까
부산 입장에서는 좀 측면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면서 코너킥이나 이런 세트 플레이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게 남은 시간 동안 부산에게는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부산의 스로인 빠르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강하게 붙어줘요. 근데 창원 선수들의 볼에 대한 접근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집중력도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김동섭이 머리로 떨어뜨려줬습니다.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미스. 좋지 않은 패스미스예요. 양준모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수비가 앞쪽에서 잘 막아줬습니다. 구교체의 수비였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부산이 오늘 경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고 해도 이러한 지금 형태처럼 좀 선수들이 지치는 모습, 경기를 뒤집지 못하는 모습을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반전을 해봐야 되는 부산이고요. 네. 반대편 찍어줬는데요. 선수가 없습니다. 자, 부산 이 스코어가 1대0이거든요. 한 골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 차인데 선수 조금은 무기력합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부산. 그래도 앞서 4라운드 양팀의 맞대결에서 후반전 95분 최용우의 득점이 있었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최용우 선수는 교체 아웃됐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좀 더 뛰어줘야 되겠습니다. 한건용 반대편으로 열어줬습니다. 윤병권이 짧게 주고요.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으로 투입해줬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확실히 부산은 이 공격 지역에서의 숙제가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지네요. 이승규 골키퍼가 잡아서 킥을 준비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찼어요. 창원시청은 이 후반전 남아있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어느 정도 이 부산의 공격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겠죠. 김기화 감독 입장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부산의 이러한 흐름을 바꿔내기 위한 가장 좋은 정답은 승리거든요. 네. 그건 또 득점이 될 수도 있겠고, 선수들이 사실은 경기력을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좀 크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창원 선수들의 수비를 전반전에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오히려 부산 선수들이 뭔가 하려다가 스스로 볼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 입장에서 수비를 잘한 게 아니에요. 부산이 공격을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이 분위기를 좀 바꿔내기 위해서는 부산도 어떻게든 좀 운때가 맞아서 승리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전반기에는 됐어요. 자, 그런데 한 달여 동안 경기가 없었던 부산교통공사인데 더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남은 시즌 성패가 굉장히 갈릴 수가 있었던 부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무더위에도 영향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강욱이나 이승민이나 최용우 같은 선수들은 수비수와의 경합도 많이 하고 또 스프린트도 많이 가져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더 체력적인 부담이 시즌을 치를수록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다르게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김규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크로스가 수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전방으로 찍어주는데요. 자, 부산의 볼. 왼쪽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원터치 패스 이어지고 있어요. 중앙에서 부산교통공사. 이강욱이 밟아주고 들어갑니다. 수비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두 팀 모두 체력전입니다. 남은 시간은. 네. 뒷공간 패스 한 번에 터치가 살짝 된. 오, 이게 연결이 됐어요. 됩니다. 계속 공 소유합니다. 이현성. 네, 시간을 좀 벌려는 플레이를 시도를 해보겠죠. 네, 이현성. 돌파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소유를 했습니다. 지금 김희성이 끝까지 일단은 최대한 올라가야 되고요. 윤병건도 구교철이나 안지현 선수도 지금은 이제 상대 페널티 박스로 접근해서 헤더 경합해줘야 됩니다. 네. 자, 왼쪽 측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다시 왼쪽 측면. 윤병건이 지금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자, 크로스 올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반대편으로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요. 네, 이렇게 경합시켜줘야 돼요. 안쪽으로 다리가 살짝 짧았습니다. 지금 구교철이 투입되고 나서 거의 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이러한 패턴을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었던 부산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냥 의도적으로 이 패턴으로만 가야 됩니다. 자, 김영환 선수를 빼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태한 선수를 투입하네요. 네. 확실히 수비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근데 신태환이 투입되기 전부터 과연 이런 플레이를 해줬었다라면은 부산이 지금처럼 뭔가 한 골 정도는 더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좀 너무 늦게 나온 패턴이 아닌가 그렇죠. 싶거든요. 자, 확실히 중원에 이제 신태한 선수가 위치하기 때문에 자, 오버헤드 킥. 일단 수비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그래도 공격 지역에서 계속 공이 머물고 있습니다. 잘 돌아섰고요. 왼쪽 측면 부산교통공사 네, 여기서 어떻게든 이렇게 올려줘야 크로스 되거든요. 높게 올려줬는데요. 반대편 전환해주는 야, 크로스. 좋습니다. 김희성. 자, 적극적으로 공을 따내는데 마지막 김희성. 네. 크로스는 나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하는 게 부산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태환까지 투입이 된 창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높이 싸움 해줘야 되거든요. 창원시청의 골킥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과연 오늘 경기 이제 정규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대기심이 네. 시계를 보고 있고요. 교체로 좀 투입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두 선수 지금 호흡이 맞지 좀 않았어요.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창원시청도 정규 시간 90분 동안 굉장히 부산교통공사의 공격을 잘 막아냈거든요. 한순간의 실수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강옥 선수는 지금도 태클하는 과정에서 좀 경련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90분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선수가 없어요. 지금 구교철 선수가 좀 볼을 지켜주면서 동료들의 접근을 한 타이밍만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창원시청의 스로인.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지금 창원에도 계속해서 선수들이 한승환도 좀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후반전의 흐름입니다. 네. 양 팀이 그러니까 뭔가 치열하게 주고받는 양상은 아니었던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활동량 자체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경기. 네. 자,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자, 지금 윤병권의 파울이 거칠었어요. 지금 김동섭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지금 김동섭의 침투 자체도 좋았고요. 투입되는 패스도 괜찮았기 때문에 윤병권 선수가 오늘 경기는 전반전 초반에는 김동섭을 잘 막아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또 그 기점은 김동섭의 득점 이후에 후반전에는 뭐 안재훈이나 윤병건 모두 김동섭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정말 김동섭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얼마만큼 이 경기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었던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많은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창원시청은 오늘 경기 승리를 한다면 이 공격 지역에서 김동섭 선수의 어떤 발견 좀 고무적이겠는데요. 저런 부분을 결국에는 창원이 이끌어냈어야 됐었거든요. 뭔가 김동섭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서 이 패스를 좀 발밑으로만 주고 그 이후에 동료들이 접근하면서 그 패스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지금처럼 그냥 포스트 플레이 능력만 활용한다면 때려봅니다. 뒤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벤치 쪽에서 요구가 많았었어요.
좀 코너킥 이 코너 플래그 부근에서 코너킥을 좀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직접 프리킥을 시도할 것이냐 고민이 좀 있었는데 직접 프리킥을 시도했습니다. 자, 후반전 추가 시간 3분도 모두 흘렀습니다.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양 팀의 역대 전적 리그 한정 14승 13무 14패. 네. 완벽한 균형을 맞추게 될 두 팀입니다. 자, 또 굴절이 됐어요. 자, 숫자적으로 3대 3입니다. 상원시청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야, 근데 시간 끌겠죠. 네,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양준모 노련하게 볼을 소유합니다. 자, 여기서 반칙. 확실히 양준모가 노련해요. 네. 이 볼 잡을 때부터 측면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미 시간을 끌 것처럼 보였고 안재훈 선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잘 빼줬고요. 양준모 볼을 소유합니다.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추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있는 오늘 경기거든요. 네. 자, 주심이 계속 시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19라운드 창원시청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 스코어 1대0. 전반전에 나온 김동섭의 선제골을 잘 지키면서 창원시청이 5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예, 부산 입장에서는 김규하 감독은요 분명히 이병법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거고요. 선수들도 분명히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근의 위기, 이번 시즌의 위기 찾아낼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전반전 사실 경기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부산교통공사의 창단 멤버이자 이제 코치로 활동을 했었고 2017-2018 시즌에는 감독으로도 역임을 했었던 김한봉 감독이 지난주에 좀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에 좀 전해졌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김규하 감독과도 계속해서 좀 인연이 있었고요. 이 김한봉 감독 이후에 김규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었고 김해시청 시절에도 김한봉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김규하 감독도 또 그 지휘봉을 이어서 받았었거든요. 네. 부산 시절에 또 이 김한봉 감독의 지휘를 받았던 선수들도 있고 팬들도 있고 김한봉 감독을 기억하는 팬들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산 자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 부산이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선수단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고 김규하 감독도 남은 시간 동안 이 체력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가면서 부산의 변화를 좀 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5경기 만에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마련을 했어요. 네, 창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오늘 경기 무실점을 이끌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김주원과 차영원 선수가 잘 보여줬고요. 특히나 미드필더에서 양준모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오늘은 한승원과 김현중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보여줬고 그렇죠. 김동섭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김슬기와 정서훈 선수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측면 공격수들의 부상이 있었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최경돈 감독이 성인리그에서 3번째 시즌을 맞으면서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대응 능력, 순간적인 전수 능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창원시청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남윤성 해설,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골! 네, 결국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양준모고요. 자, 우선은 굉장히 사실 승부차기가 아니죠. 네, 페널티킥에서 예. 굉장히 저렇게 강하고 왼쪽 사각지대를 바라보면서 강하게 슈팅을 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강심장이네요. 그래도 높게 찬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실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홈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좀 원하고 갈망할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의 충돌이 있었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주고요. 자, 잘 괜찮습니다. 받았습니다. 김종석 해결해야죠. 김종석이 전반 4분 만에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김종석 선수는 다시 한번 이 휴식기에도 그만큼 잘 충전을 해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종석 선수가 강릉